2부는 함수의 분석도 보니까 함수 그래프를 뭐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냥 간단한 함수 그래프를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의 기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직선이라면 기울기가 이제 명확할 텐데 곡선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평균 기울기를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x축을 T축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B라고 해보죠. 네. 그러면 A부터 B까지의 평균 기울기는 이렇게 됩니다. 평균 기울기, 평균 변화율 같은 말이에요.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죠. B-A분의 FP-FA. 여기가 이제 그 함수값이 되겠죠. FP-FA 이렇게.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차가 이동을 하는데 속도가 늘 일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한 10km 구간을 달리는데 그 사이에 뭐 속도가 뭐 들쑥날쑥 있겠지만 평균 속도는 뭐 시속 100km였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는 출발해서 점점 속도를 높여서 어떤 속도에 도달했는데 마지막 속도가 시속 100km였다면 평균 속도는 뭐 50km일 수도 있고 40km일 수도 있고 60km일 수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차츰차츰 그 변하는 것 그런 게 곡선으로 표현될 테고 우리는 그걸 아주 그냥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럴 때 얻어지는 게 평균 변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값이 일정하니 그러니까 속도가 점점 이렇게 커졌다면 그걸 일정한 것으로 이렇게 평균 내는 것 뭐에 대한 얘기인데 그럼 직선하고 상수함수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곡선과 직선으로 표현되냐라고 한다면 이게 비율 값이어서 그래요. x값이 이렇게 변할 때 x값이 뭐 일씩 변한다고 합시다. x값이 이렇게 변해요. 그럼 x값이 1, 그 다음 또 1이니까 뭐 여기까지 누적하면 2, 그 다음은 뭐 3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y값이 처음에는 처음에 시속 1km, 그 다음 시속 2km,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잠깐만요. y값이 점점 커지는 거야. 점점 커지니까 그 다음엔 그 다음에 2 커지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3 커지고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곡선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x값이라는 거 기준으로 y값의 비율이 표현되는 거여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평균적인 변화율 평균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계속해서 변할 때. 그런데 이제 당연히 정확하진 않겠죠. 그래서 그 정확성을 얻어보려고 저 구간을 줄입니다. 구간을 줄이면은 값은 여러 개가 되겠지만 정확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B를 이 정도 이렇게 움직여 볼게요. B가 여기가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 지점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 조금 더 낮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조금 더 B가 더 오면 그럼 이제 여기 분명히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 곡선인데 이미 거의 직선처럼 보여요. 그죠? 내가 이렇게 직선 그어도 별로 티가 안 날 거라고. 그래서 B가 A 완전 근처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보면은 거기도 곡선이 있을 테고 이렇게 평균 변화를 볼 수 있을 텐데, 그죠?
근데 거의 차이가 안 날 거야. 여기다 이제 내가 이렇게 하자 너희들은 안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네. 여러분이 볼 수 있게 제가 그걸 확장시켜 볼게요. 이걸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다면 이걸 확장시키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우리는 접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이게 와닿으시면 돼요. 네. 아주 순간적으로 이런 평균 변화를 생각하면은 그걸 너무 작아서 안 보이니까 잘 보이게 확대를 해서 하면 그게 접선과 같은 게 됩니다. 결국은 그때 이제 극한 개념을 쓰는 거죠. 리미트 B가 A로 갔을 때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거 순간 변화가 되는 거야. 순간 변화. 그리고 그거는 X는 A에서 접선의 길이가 같아요. X는 A에서 순간 기울기가 또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A에서의 미분값 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실제 용어는 뭘 쓰냐면 미분계수라는 걸 씁니다. 네, 미분값이라는 말을 쓰진 않고요. 네, 미분값인데 미분계수라고 해요. 자, 이게 이제 미분값이 얻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냥 설명한 거고요. 그럼 이제 변화가 막 계속해서 이렇게 달라지겠죠. 미분값이 계속 모든 지역에서 다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지? 이제 그게 중요할 거예요. 미분 왜 하는 건지니까. 저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그럼 그 지점에서 증가합니다. 이게 양수잖아요. 그럼 그게 증가를 의미해요. 생각해보세요. 앞 지점에서 뒷 지점으로 올라가야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돼요. X는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X는 신경 쓰지 말고 Y 값이 올라가면 기울기가 양수가 되는 거고 Y 값이 내려가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는 거야. Y 값이 올라가면 이 말이 증가라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증가하면 기울기가 양수고 감소하면 기울기가 음수인 거야.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필요충 조건. 자, 그러면은 이론상 이런 사실 파악 했다면 나는 이제부터 각 지점의 미분값만 알면은 그 지점에서 함수 그래프의 증가와 감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함수 값의 증가 감소를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증가할 때는 올라가기 그리고 감소할 때는 내려가기 그리고 하다 보면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돼요. 이게 바로 미분의 목적입니다. 그래프 그리는 거. 그래프를 왜 그리고 싶냐면 제가 뭐 올해 대한민국 GDP 성장률에 대한 어떤 자료를 되게 큰 표로 하나 이렇게 막 다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표는 이렇게 봤을 때 와닿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네, 수치를 막 살펴야 되고, 네, 뭐 그 해당 사항들 뭐 다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지금 그래프 하나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되게 직관적으로 확 와닿겠죠. 예, 그래서 그래프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fx 10만 봐서는 표 보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 아까 3차식 하나 봤었는데 3차식 하나 봤었는데
이거 부분은 이게 현재 그 우리나라 GDP 성장률에 대한 함수예요 라고 했을 때 와닿는 게 없다고요. 네. 뭐 결국 증가한다? 뭐 그 정도밖에 몰라요. x가 무한대로 가면. 근데 이제 미분을 사용하면 3x 제곱 플러스 2x 잠깐만 마이너스라고 할 거였는데 마이너스 1 이렇게 미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걸 분석하는 거지. 이게 3x x 1 1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fx가 여기다 좀 할게요. fx가 x 플러스 1 3x 마이너스 1이니까 그 그래프가 아래로 가고 이렇게 생각했죠? 마이너스 1과 3분의 1. 그럼 이제 이게 미분값들이야. 그죠? 이미 미분값들이 여긴 양수예요. 여기는 음수예요. 여긴 양수예요. 그러면 원래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1까지 증가해요. 무조건. 그 다음에 웃을 때 감소합니다. 그리고 그죠? 미분값이 웃으면 무조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양수면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계략적으로 계략적인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그래프의 개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분을 배우면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미분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미분의 정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분의 정의, 딱 이게 미분의 정의예요. 딴 게 아니라 이게 미분의 정의예요. 이 식을 처음에는 좀 다룹니다. 식으로 그냥.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의 활용이 나와요. 그때 미분의 활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접선이에요. 접선. 왜냐면 이제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 함수의 모든 층에서 접선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뭐 여기 x가 1일 때라고 한다면 내가 x에 1 하나 주면 나 y 값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위에 점 하나 구할 수 있어요. 1,2게 돼요. 그죠? 1,2에서 접선의 기울기 날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다 대입하면. 그죠? 1,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4가 되죠. 이게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점과 기울기 있으니까 접선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는 순간 접선 구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구동수학 4를 하면은 그때부터 모든 접한다 그런 식의 질문들은 네 전부 다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게 미분의 활용 첫 번째고 미분의 활용 두 번째가 뭐냐면 증가와 감소입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는 딱 그거예요. 미분값이 양수면 증가하고 음수면 감소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냐? 증가하다 감소하는 이 지점을 극대라고 한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 지점을 극소라고 한다. 이걸 배워요. 극대와 극소를 배웁니다. 네. 근데 이거 이제 증가 감소의 전환점,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기준이 되는 포인트가 되거든요. 보통 이제 그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요. 그때. 그러겠죠? 접선을 그러면은. 네. 그래서 미분값이 0인 것을 많이 찾게 돼요. 나중에 풀다 보면. 자 그렇게 해서 네 그 순서를 쓰면은 맨 처음에 미분의 정의를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미분의 활용을 배우게 돼요. 미분의 활용이 1, 2, 3, 4, 5, 6 뭐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가 접선이에요. 두 번째가 증감이에요. 증가감소. 그 다음에 극대극소를 이어서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 제목이 그래프예요. 왜냐? 이거 알면 그래프 그릴 수 있거든. 그리고 여기가 미분의 목적이 드러나는 지점이에요.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최대 최소가 있어요. 최대 최소. 함수가 분석이 됐으면 최대값과 최소값을 대답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 그렸잖아요. 쳐다보면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겠죠? 이거 쳐다보고 최대값 최소값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래프 쳐다보고 최대값 최소값을 알 수가 있거든. 보면 주어져 있으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최대최소 문제에서 2차 함수나 산술기가 아닌 미분을 써서 할 수가 있고, 그동안은 2차 식만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었거나 합이나 곱이 일정한 식만, 그것도 양수로 이어진 식만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어떤 모든 식 다 미분만 할 수 있으면 네 최대최소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방정식이에요. 미분 활용의 방정식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저게 3차 방정식이라면 이제 근이 몇 개인가? 이게 미분의 활용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야. 근의 개수 물어보는 거. 그거 어떻게 구하냐고? 그래프 그냥 보면 돼요. 그 x축가 몇 번 만나는지 그냥 살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알 수 있는 모든 걸 그냥 질문하는 거야. 미분 활용해서. 그 다음에 뭐냐? 부등식이에요. 이건 뭐냐? fx가 항상 0보다 큰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사참수 그래프 막 이렇게 써. 그럼 fx가 항상 0보다 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fx의 최소값이 0보다 큰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초수 알면 부등식을 풀 수 있어요. 제일 작은 값 그냥 살피면 돼요. 그게 0보다 큰지가 될 때 그것도 쳐다보면 알 수 있다고. 그다음 마지막이 속도, 가속도 이런 걸 배워요. 이게 뭐냐면 이 x축에 시간이라는 의미를 입혀버리면 이제 이게 속도 그래프 같은 게 못해요. 위치, 속도 뭐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건 이제 물리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데 중학교 때 물리 어느 수준까지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위치 그래프가 있어. 차가 출발해서 이렇게 왔어.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되돌아올 거예요. 네. 그때 이거 기울기 보면은 그게 차의 속도예요. 네, 뭐 그런 거 할 수 있지. 이거 기울기가 예를 들어서 30이잖아? 그럼 차가 시속 30km로 어린이 보호구역인가 보지? 일정하게 간 거야. 일정하게 위치가 올라갔던 뭐 이런 것을 낼 수가 있다고. 그럼 이제 곡선도 마찬가지로 네,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미분입니다. 미분 전체적인 얘기가 끝났어. 여기까지 이제 배우고 문제 다 풀면은 그 다음 적분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냥. 좋습니다. 미분 왜 배운다고요? 그래프 그리려고. 네, 그래프 그리려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다는 거, 이게 좀 와닿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 내가 이렇게 지금 파란색 보고 대답해보세요. A부터 B까지 Y가 얼만큼 변화했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그래서 여기가 1이고 3이고 얘가 4고 8이면 Y 값이 얼마큼 증가했어? 함수 값이 얼마큼 증가했으니까 하면은 4만큼 증가했어야 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가 1부터 3까지인 거하고 1부터 2까지인 거하고 좀 의미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더 빨리 4만큼 커졌는지 좀 천천히 4만큼 커졌는지 이게 다르잖아. 그래서 X값이 결부가 되어야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변화를 물어보지 않고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죠. 그럼 X 값 기준으로 Y 값의 변화를 알고 싶으면 기준을 분모했다 때려 박으면 돼요. 아시겠지만 선생님 키가 머리 기준으로 몇 개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럼 제 키를 머리 길이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기울기 개념이잖아.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네. 그래서 기울기, 변화량, 변화율 다 뭐, 네. 기울기와 변화율은 같은 말이고요.
그게 평균적이냐 순환적이냐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 순환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게 바로 미분값이고 그것의 정식 명칭이 미분 계수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분 계수 식을 제가 몇 개 보여드릴 거예요. 응?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 이렇게 쓰면은 A가 주인공인지 B가 주인공인지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B 대신에 X를 쓰는 방식이 있어요. B 대신에 X. 왜냐면 B가 움직였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이식을 쓸게요. 리미트 X가 A로 움직일 때 X 빼기 A 분의 FX 빼기 FA는 하면 정확히 B 대신 X를 썼어요. 근데 어떤 게 얻어지냐면 우리가 보통 A는 미적계수 고정값, X는 미지수, 변수, 변하는 값 이런 것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A가 기준이구나. A가 고정된 값이고 X가 글로 달아가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A 지점에서의 미분값을 얘기하는 거군. 이렇게 좀 더 받아들이기 쉽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변화량에 더 의미를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X 증가량입니다. X 증가량을 이렇게 씁니다. 이게 세모가 아니고 얘기한 적이 있겠지만 그 그리스 알파벳 델타에 그 D처럼 생겼죠. 대문자, 소문자가 이제 우리가 금강의 시간에 됐을 때 이거 네. 그 증가량, 거리로 하면 디스턴스가 될 테고 뭐 위치에 따른 디스플레이스먼트 막 이렇게 될 테고 어쨌든 D를 갖다 쓰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걸 쓰면서 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에서 X 증가만큼 떨어진 지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분모가 이제 이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X 대신에 A는 절대 건드지 않아요. X가 중요한 게 아니고 A가 중요합니다. X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FA는 그대로 갖다 쓰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X가 A로 간다는 얘기는 저 델타 X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X가 A로 간다는 얘기는 이게 0이 된다는 뜻이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이걸 이렇게도 바꾸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건데 그냥 여기서 바꾸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 거야. B를 이미 지워버려갖고. 네. 근데 기본 구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X 증가량과 Y 증가량 그 기울기 너무 잘 알고 있는 그거 기울기의 극한값 그냥 그거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 기울기도 알고 극한값도 알잖아. 그게 미분이라고. 기울기 X 증가량 Y 증가량 X 증가량 노골적으로 X 증가량 그 다음에 Y 증가량이 A부터 A에서 X 증가량만큼 떨어진 지점까지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여기가 왜 델타 X냐면 A 더하기 델타 X에서 A를 뺐기 때문에 델타 X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네, 정말 증가량보다 증가량인 게 다 알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획수가 많아서 잘 안 써요. 델타 X를. 미분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이거거든. 이게 평균 변화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극한을 갖다 취하면 이게 미분이야 이제. 미분값이야. 알겠어? 이게 가장 단순한 표현이에요. Y 대신에는 이제 fx 써도 되고 그건 똑같은 말이니까. 알겠어?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기호적이고 네. 좀 이렇게 어떤 미지수,
미정계수 이런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델타 x 대신에 뭘 쓰냐면은 아주 작은 양수를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보통 그때 h를 써요. h. 그래서 h로 표현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냥 델타 x 대신에 h 쓸 거야.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이제 설명은 다 됐어요. 다 보여줬어요. 이제 이거 안 쓰니까 자 이제 보세요. 앞에 이거 안 쓰니까 이거 지울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안 씁니다. 지울 거예요. 이것도 안 써요. 이것도 지울 거예요. 이 그림 설명을 위해서 쓴 거니까 이것도 지울 겁니다.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다 똑같은 걸 설명해 주니까 이건 이거 배운 거예요. 미분 처음에 이걸 뭐라고 하냐? 미분의 정의라고 합니다. 미분 계수 A에서의 미분값 미분값 A에서의 미분 계수 식이에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 거지. F 프라임 A를 표현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는 저는 A 이건 제가 붙이는데 H 공식이라고 할 거예요. H 쓰는 것은 H 공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H분의 F A 플러스 H 플러스 F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 공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 A. 이거 부르는 거예요. 물론 옮겨 쓴 거 알겠죠? 지운다. 물론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미분의 의미고 뭐 그런 거지만 미분식 이걸 굳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읽어낼 수 있고 외울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외우지 말고 여기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기울기의 극한값이에요. x제곱 y제곱이라는 게 딱 이 느낌이라고. 알겠어요? 이게 그래서 좀 편해요. XA, XA, XA 이 구조가 좀 편해요. 그죠? 네. 기준은 A라고. 근데 이게 이것과 똑같은 식인 걸 꼭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X와 A가 이렇게 A와 H 떨어진 지점 이렇게 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정말 똑같다는 걸 그대로 아셔야 됩니다. 37페이지는 그냥 읽어보시면서 푸셔도 되는데 1번을 봅시다. fx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렇게 나와있고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이렇게 나와있죠. x 증분, 증가한 분량 그런 뜻이에요. 증가량. 얼마 증가했어요? x가? 5 증가했죠. 그때 이제 y는 얼마큼 증가했는지 구하면 돼요. 마이너스 3 대입하고 2 대입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x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면 y 값이 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7이고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3이어서 네. 5 증가하면 10 감소합니다. 사실 우리 여기서 이제 바로 알 수도 있는데 직선만 1차함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맞아 평균 변화율을 하면은 5분의 마이너스 10에서 평균 변화율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분을 봐볼게요. fx에다 2차씩 가져놓고 질문이 x가 a에서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식 쓸 수 있으면 된다고. 처음에는 잘 안 되면
G 빼기 앞, G 빼기 앞, 뭐 이렇게 그냥. 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 델타 x FA는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오케이? FA는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A 플러스 델타 x 빼기 2. 그냥 대입하는 거야. 그죠? 좀 무식하지만 그냥 이렇게 한 개를 그냥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해. 그래서 답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평균 변화율은 그냥 딱 이 극한식 없이 이 뒤쪽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번을 봅시다. fx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그때 x는 1에서 미분 계수를 구합시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풀게 되냐면 나중에 그냥 f'1을 구하게 됩니다. f'1을 어떻게 구하냐? fx를 먼저 구해요. f'x를. 좀 미분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되죠? 그럼 f'은 얼마예요?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는 아직 그 미분 공식 안 배웠잖아. 진짜 미분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거 써볼게요. 리미트 f' 식을 써야 돼. 알겠어? 리미트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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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무래도 좀 쉬운 편이어서 이거 먼저 썼어요. x가 1로 갈 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얘는 극한 문제니까 극한 문제는 늘 이걸로 시작해야 돼요. 뭘로 시작해야 돼요? 하면은 꼴을 보면서 시작해야 된다. 이건 무슨 꼴일까? 예, 0분의 0꼴. 근데 아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막 된 게 이렇게 다가가면은 x도 y도 0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미분 계수 질문은 미분 계수 정의가 극한으로 돼 있어서 0분의 0꼴 극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극한 문제를 다시 풀잖아요. 거기는 게 결국 미분 계수였단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네. 자, fx식 이렇게 씁니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빼기 f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 x 제곱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없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건 그 이 수에 대해서 약분되잖아요. 그죠? 약분하면 x 나오나? 네. 나오죠. 프린트하고. 이번에는 이거 써볼게요. 이거. H공식 쓰는데 그걸 이번에는 조금 F'1을 구하는 느낌이 아니고 이번에 이게 다양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 fx를 구하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그러면 저기 a 위치에다 x만 갖다 쓰면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된다. 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가 뭐냐면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요. fx 플러스 h가 뭐냐면은 x 플러스 h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h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 없어지고 x 제곱 없어지고 x 마이너스 x도 없어지고 남는 것은 이제 여기 플러스 h 때문에 나오는 찌꺼기 플러스
2hx 더하기 h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h 이거만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h를 약분한다.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를 약분하면 2x 플러스 h 빼기 이렇게 되죠. 그리고 h에다 0 대입하면은 2x 마이너스. 지금까지 선생님이 그냥 공식 알려주고 미분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근데 진짜 좀 미분 정의식에 집어넣으면 그 모든 공식이 다 나와요. 여기 x 대신에 1을 썼으면은 이제 이 문제의 h 공식 버전의 풀이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한번 풀어보면서 해설지 옆에 펼쳐놓고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풀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가시면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까지 풀 수 있는데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라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접선이 아무래도 도형, 직선이니까. 그래서 2,7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39페이지 14번은 질문이 뭐냐면 F'2를 구할 뜻이에요. 미분한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미분 공식 있으면 너무 쉬운데 미분 정의식으로 아직은 여기는 풀게 돼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좀 연습 겸 해서 몇 개 써보고 정 귀찮으면 이제 공식 쓰고 이렇게 하세요. 알았죠?